혹시 TV 보시다가, 책 읽으시다가, 아니면 그냥 무의식 중에 머리를 긁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머리에 손이 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일교차가 크고 공기 중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에는 두피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이 사실 두피 건강을 망치고 심지어 탈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더욱 놀라운 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탈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머리를 긁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이 탈모를 막아주고 어떤 음식이 탈모를 부추기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천 가능한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실까요?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도 해주시고 건강 채널 TV도 많이 소개 부탁드립니다. 두피는 우리 피부 중에서도 가장 예민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손톱으로 한두 번 긁는 건 별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기 쉽지만 사실 두피는 상처에 아주 민감한 부위입니다.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각질층은 외부 자극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데 손톱으로 긁는 순간 이 각질층이 긁혀나가면서 미세 상처가 생기고 이로 인해 방어막이 무너져 버립니다. 특히 50에서 70대 시니어 분들은 피부 재생력이 20, 30대보다 느리기 때문에 상처가 치유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며 그만큼 염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염증이 발생하면 두피의 열감, 통증, 가려움, 심한 경우에는 진물과 딱지까지 생기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 모낭 자체가 약해지면서 결국 머리카락이 빠지고 다시 나지 않는 바로 탈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형 탈모나 여성의 확산성 탈모가 이미 진행 중인 분들에게는 이런 손상이 악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가려움을 단순한 문제로 생각해 샴푸나 트리트먼트를 무작정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품 교체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세정력 과다로 두피의 유수분, 균형을 더 무너뜨리게 됩니다. 특히 5070대는 피지선의 기능이 점차 약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과도한 세정은 두피를 더 건조하고 민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손톱 밑에는 생각보다 정말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어요. 아무리 손을 깨끗이 씻어도 손톱 밑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세균들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거든요. 특히 황색 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 같은 병원성 세균들이 손톱 밑에서 서식하고 있다가 머리를 긁는 순간 두피의 작은 상처를 통해 침투하게 됩니다. 세균이 침투한 두피에는 염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아주 미미한 염증이지만 머리 긁기를 계속 반복하면 이 염증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염증이 생긴 두피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결국 모낭에 충분한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모낭이 제대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고 약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낭 자체가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것이 바로 탈모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가려워서 긁는 행동이 결국 소중한 머리카락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미 호르몬 변화로 인해 모발이 약해지는 시기입니다.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이 DHT라는 호르몬으로 변환되면서 모낭을 공격하고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모발이 얇아지고 빠지기 쉬워지죠. 이런 상황에서 머리 긁기까지 더해지면 탈모 진행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어요. 정말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두피가 가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손톱 대신 손가락 지문 부분을 사용하는 겁니다. 손가락 끝에 부드러운 부분으로 두피를 살살 마사지하듯 문지르면 가려움도 해결되고 두피 손상도 예방할 수 있어요. 이때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가려움이 자주 발생한다면 그 원인을 찾아야 해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두피에 남아있는 습기입니다. 샴푸 후에 머리카락만 말리고 두피는 제대로 말리지 않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젖은 두피는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입니다.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미생물들이 급속도로 증식하면서 두피에 염증을 일으키고 이것이 가려움의 주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샴푸 후에는 반드시 드라이어를 사용해서 두피까지 완전히 말려주셔야 합니다. 드라이어 사용할 때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너무 뜨거운 바람을 사용하면 오히려 두피가 건조해져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미지근한 바람으로 두피와 머리카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히 말려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드라이어와 두피 사이의 거리는 최소 15cm 정도 유지하시고요. 두피 마사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만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모낭의 영양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이때 절대로 손톱을 사용하지 마시고 손가락 끝에 부드러운 부분만 사용하셔야 해요. 관자놀이부터 시작해서 정수리 방향으로, 그리고 목 뒤에서 정수리 방향으로 마사지하시면 됩니다. 지성 두피를 가지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지 분비가 많아서 두피가 끈적끈적하고 가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매일 샴푸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강한 세정력의 샴푸는 오히려 두피를 자극할 수 있으니 순한 성분의 샴푸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살리실산이나 티트리 오일이 포함된 샴푸는 과도한 피지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두피 전용 팩이나 트리트먼트를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두피의 과도한 유분을 조절하면서도 필요한 수분은 공급해 주거든요. 클레이 성분이 들어간 팩은 특히 지성 두피에 효과적이에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데 이것이 두피의 유분 분비를 증가시키고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건 코르티솔이 모발의 성장 주기를 방해해서 탈모를 직접적으로 유발한다는 겁니다. 규칙적인 운동이나 명상,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시는 것이 두피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베개 커버도 정기적으로 교체해 주셔야 해요. 우리가 잠자는 동안 베개에는 피지, 각질, 세균 등이 쌓이게 되거든요. 더러운 베개 커버가 밤새 두피에 닿아 있으면 세균 감염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베개 커버를 깨끗이 세탁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실크 소재의 베개 커버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실크는 머리카락과의 마찰을 줄여주고 수분 손실을 방지해 주거든요. 충분한 수면도 탈모 예방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을 분비해서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모발도 마찬가지로 밤에 가장 활발하게 성장해요. 하루 7,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가능하다면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도 충분히 마셔주세요. 하루에 최소 8잔, 약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면 두피와 모발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할 수 있어요. 탈수 상태가 되면 두피가 건조해지고 모발도 푸석해지면서 빠지기 쉬워집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음식이 탈모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먼저 탈모에 정말 좋은 음식 3가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연어입니다.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오메가3는 두피의 염증을 줄여주고 모낭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연어에 포함된 고품질 단백질은 모발의 주성분인 케라틴 생성에 필수적이에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연어를 드시면 모발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계란입니다. 계란은 완전식품이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소가 풍부해요. 특히 비오틴이라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한데 이 비오틴은 모발 성장을 촉진하고 모발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또한 계란의 단백질은
소화 흡수율이 높아서 모발 생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효율적으로 공급해줘요. 세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철분, 엽산, 비타민 A,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철분은 모낭에 산소를 공급하는 데 필수적이고, 비타민 C는 철분 흡수를 도와주면서 동시에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두피 건강을 유지해줍니다. 엽산은 세포 분열을 돕기 때문에 새로운 모발이 자라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제 반대로 탈모에 나쁜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런 음식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입니다. 케이크, 쿠키, 사탕, 탄산음료 같은 고당분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요. 이 과정에서 안드로겐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 호르몬이 모낭을 공격해서 탈모를 가속화시킵니다. 또한 당분이 많은 음식은 두피의 염증을 악화시키기도 해요. 두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등의 가공육에는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과도하게 들어있어요. 이런 성분들은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모낭으로 가는 영양 공급을 차단합니다. 또한 가공육에 포함된 각종 첨가물과 방부제는 체내 염증 수치를 높여서 두피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세 번째는 튀긴 음식입니다. 치킨, 감자튀김, 도넛 같은 기름에 튀긴 음식들은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나쁜 지방들은 두피의 피지 분비를 과도하게 증가시켜서 모공을 막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또한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모낭으로 가는 혈액 순환을 방해하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팁 하나. 가려움이 심하거나 두피에 뾰루지, 염증, 딱지가 자주 생긴다면 단순한 두피 건조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루성 피부염, 접촉성 피부염, 심지어 초기 탈모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해결책입니다. 건강한 두피는 머리카락뿐 아니라 우리의 자신감과 삶의 질까지 좌우합니다. 하루 1~2분의 관리와 습관 교정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윤기나고 볼륨 있는 머릿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두피 건강이 좋아지고 머리 긁는 습관이 개선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 이틀 관리한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최소 한 달 이상은 꾸준히 관리해 주셔야 눈에 띄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식습관 개선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지속해야 모발에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머리 긁기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탈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두피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 그리고 탈모의 좋은 음식 섭취를 통해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머리카락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이런 습관들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건강한 머리, 건강한 삶.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